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번 주차는요, 청소년 활동을 위한 안전교육 및 사고 예방 활동입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할 순서는요, 안전사고의 기초적 이해, 그리고요,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수련 활동과 응급처치와 상해 예방 대책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전과 안전, 사고 및 위험 요소입니다. 안전이라 하면요, 사고의 가능성과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하는 인간 행동의 변화와 물리적 환경이 설계에서 발생하는 상황 또는 상태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사망 또는 송상케 한다든가 재산의 손실을 주는 등의 예측하지 못한 사건을 갖다가 바로 이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안전, 구호사제는 평안하여 위험이 없음과 사고, 사고라는 평시에 없던 뜻밖의 사건들의 합성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사고로서 공장 따위에서 안전교육의 망각 또는 일상의 부조리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 활동시설이 안전사고를 하면 청소년 활동시설이 설치, 보존상의 하자 또는 청소년이나 지도자의 가실로 인하여 청소년 활동 과정에서 의한 프로그램 활동, 또 기타 각종 청소년 활동장에 대해서 활동 중에 발생한 청소년 및 지도자의 사망 또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와 시설물들의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고는 다양한 원인 및 영향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고에는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인적 피해는 사망, 부상, 질병 등이 있으며 물적 피해는 시설물, 제품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추락, 전도 등이 있죠. 이런 많은 사고 형태가 있고요. 내용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상황이 많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고의 형태를 분류를 사고 형태와 내용에 대해서 잘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요, 경제적 손실은 사망자 가족에 지불되는 이제 보상비, 보상시, 치료비 등의 직접 손실이 있고요. 시설물의 복구비나 사고처리에 따른 인건비 등의 간접 손실이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위험 요소와 위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 요소는요, 날카로운 책상 모서리가 충분히 위험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깨어진 유리 조각,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감전 위험이 있죠. 또 독재가 없는 기계 회전부에 손을 대면은 분명히 다치게 될 겁니다. 시운에 적합하지 않은 위험물인 저장 탱크, 저장 탱크의 폭발 같은 것은 많은 인명의 살상을 가져올 수가 있죠. 부실한 건축물들과 같이 인적 피해와 재산상 및 환경상의 손해를 입힐 잠성 있는 사물의 형태를 갖다가 우리는 위험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험 상태는 뭘까요? 위험 상태는 위험 요소가 사람에게 상해를 일으킬 것을 예측 가능한 상태나 조건을 갖다가 우리는 위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위험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구체로 따져봅시다. 날카로운 책상 모서리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책상 모서리를 위험 요소로서요, 벽쪽에 딱 붙여내면 위험하지 않죠. 날카로운 쪽을. 그러나 통로로 돌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통행한테 다칠 수 있는 위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배치되고 어떻게 활용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사고는요, 발생 후에 신속하게 처리되는 일도 중요하지만요,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예방이 먼저 더 중요한 것이죠.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 적용하여 예방책의 효과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안전 지도와 관리를 철저히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의 원인은요, 일반적으로 안전사고의 원인은 인적 요인, 물적 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고의 88%는 인적 요인의 것이고요. 나머지 10%가 불완전한 물적 요인의 것이고, 어쩔 수 없는 환경 요인은 단지 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고는 인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안전 생활 습관이 형성된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 사회의 사고는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 것입니다. 자, 인적에서 대표적인 얘기로서요, 연령이 어릴수록 운동이나 정신력의 미성숙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많죠.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고요. 다른 인적 요인으로서의 태도 및 심리적 태도는 교통사고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긍정적인 태도 성향이 안전과 관련 많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사고의 발생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인리 이론입니다. 하인리 사고 발생 과정을 도미노로 이용해 설명하였죠. 여러분, 도미노는 뭡니까? 자, 도미노는 사람이 한 국가가 공산국가가 되면 그 주변 국가도 공산국가가 된다는 것이죠. 도미노 놀이 잘 알죠? 물건을 쭉 세워놓고 하나를 탁 넘어뜨리면 그 다음 것을 넘어뜨리고 해서 전체가 줄줄이 쭉 넘어가는 거 보죠? 이게 도미노 놀이인데요. 이런 도미노 이론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환경이나 가정 유전적인 결합 요소가 개인의 결함으로 연결되는 요인으로 보고요. 이러한 결함을 지닌 사람이 장소에 노출되면 불안전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불안전한 행동이 위험한 장소의 불안전 상태에서 연결되면 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를 주는 재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인리 사고 발생 현실 과정을 봅니다. 자, 사회적, 가정적,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개인적인 결함과 연결이 되고, 이 개인적 결함은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로서 이것은 사고를 유발하게 되고, 사고는 곧 재해로 이루어진다는 도미노 이론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버드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버드는 재해사고 발생을 5단계 이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제나 관리가 부족하게 되면 사고의 이것이 기본적인 원인이 되고, 이를 통한 지표적인 원인이 되며, 이는 곧 사고를 불러일으키고요. 사고는 곧 재해와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연쇄적인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버드 이론입니다. 다음은 사고 방지의 기본 원칙과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 방지의 기본 원칙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해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며 예방이 불가능한 사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지와 노력이 한계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물질은 변화하는 것이고요. 완전함이 없는 이상 사고는 예기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나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원칙은요, 재해는 단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연결하여 결정적인 순간의 사고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원인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요, 또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손실우연의 원칙입니다.
사고 발생 당시 주변 조건에 따라 손실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통제는 주변의 모든 항격적 조건까지 검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넷째는 모든 인적 재난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예방 가능의 원칙입니다. 자, 이것이 사고 방지의 기본 원칙이고요. 다음엔 3E를 통한 사고 예방 접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고가 교육 부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교육 부족으로 인한 위험 예지 능력이 미비하고 또 불안한 행동에서 발생되므로 1차적으로 교육적 대책, 에듀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일어난 사고가 났어요. 이미 사고가 났으면은 다시 재발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과 분석을 통해서 대책을 잘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엔지니어링, 즉 기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미적하기를 관리하는 관리적 대책, 엔포스먼트가 중요한 겁니다. 즉 관리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고 예방의 원래 3.2로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 예방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고는 예방의 원리로서는 첫째는 원인 연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고 예방의 원리죠. 두 번째는요. 사고는 자연적으로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반드시 사고가 날 때는 그 원인이 있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 사고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고 예방 원리는 손실 우연의 원칙입니다. 사고의 결과로서 생긴 손실은 크기는 위원회에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기민도, 반사신경, 위험 요소의 크기, 욱제의 조건, 신체의 부위, 보고의 착용 착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예방 가능성의 원칙입니다. 사고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발생되므로 그 원인만 제공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고는 예방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대체 선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사고는 아까 예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예방이 가능하므로 예방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는 여러 원인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발생하므로 종합 연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고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음은 사고 예방 체계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계적인 절차입니다. 자, 사고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1단계는요. 사고가 일단 발생하게 되면은 사고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사고의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사고가 났냐. 자, 이 사고 정도가 파악되면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힙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인적인 요소냐, 심리적 요소냐, 정서적인 어떤 잘못됐냐는 이 사고의 정도가 파악된 사고의 원인을 무엇인가를 밝혀야 되고요. 이 원인이 밝혀지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예방책을 수립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방책을 가지고 적용해 보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느냐는 것을 적용해 보고요. 적용된 예방책이 효과적인가를 분석 검토한 후 이 분석 검토 결과에 따라서 불리한 것을 재조정해야 되겠죠. 아, 이것은 효과적인 면에서 별 효과가 없다면은 다른 방안을 갖다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조정된 예방책을 다시 적용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평가해 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평가된 예방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어요. 또 그 추후에도 점검 결과에 따라서 예방책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그림으로 아마 제시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된답니다. 관찰하고 원인 확인,
적용, 효과를 다시 점검, 조정, 최종 평가, 지속적인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안전교육의 중요성과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 설명드립니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의 여건 조성과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을 강조하는积极적성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해야 하는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안전교육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청소년들이 발달 단계를 볼 때요, 안전사고에 대한 판단력과 돌발적 사태에 대한 적응이 미흡한 때입니다. 특히 어린 학생은 더욱더 그러하죠.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안전에 대한 전 국민이 각성이 필요하고 전 국민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해, 사망 또는 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불의적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행동에 기여하는 것은 습관, 기능, 태도 및 지식 발달과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험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안전교육은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개인 및 집단의 안전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이해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습관을 갖다가 길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안전교육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전교육의 원리는요, 궁극적 목표는 자타의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을 육성시키도록 교육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생명체를 안전한 관념 의식 속에서 그 인체에 필요한 교육 여건과 환경적, 심리적 조건, 그리고 활동 방향 및 의식 활동을 총망라하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 안전 교육의 원리를 4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통제의 원리입니다. 자, 첫째는 일회성의 원리입니다. 인간의 생명은요, 탄생과 죽음은 딱 한 번뿐인 일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엄수성과 학교과정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도상의 결함이 없으면 생명을 잃게 하는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일회성의 원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생활 속의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타인의 생명, 존중 및 안전의식도 무너지는 것은 두말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통제의 원리입니다. 안전능력을 위해서요, 스스로 통제 능력을 평소에 배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통제 능력에는 지식, 태도, 자기 통제 등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해의 원리입니다. 사고 안전에 대한 지식을 실적으로 이해하면서요, 행동을 옮길 때 안전 능력은 길러질 것입니다. 생활 안전 지도는 지적 이해와 실천적 지도에 의해 수행되므로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지역성의 원리입니다. 사고 안전은 지역에 따라 유형이 상이하므로 지도 방법론도 특성을 고려해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청소년지대 사후 예방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자는요, 수련 활동간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우선의 안전을 고려해야 되고요, 예상적인 위험과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을 사전 제거하고 안전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에 충분한 지도자를 확보하고요, 지도자는 누구나 다 안전요원이 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지도자의 안전 위험을 주는 프로그램 진행이나 시설의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며 지도자는 개인의 건강 스스로 관리하며 운영자는 무리한 교육 일정에 따른 신체 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중 안전관리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즉 일반 지침에 정하지 않지만 일반 관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사고 발견이 가까이 있는 지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한다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 눈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청소년 수련 활동 간의 효율적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 수련 활동간 효율적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관해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도표를 통해서 봤는데요.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과 시간에 내용을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숙지하였으라 보고요. 다음은 수련활동 과정의 안전지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련활동 진행한 안전지도는요, 안전의 의의, 사고의 실태와 양상, 사고의 원인, 사고 대체 방법, 기술을 포함해서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지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요, 청소년 수련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능력이 검증되면서 청소년들에게 흥미와 도전 및 성취 효과를 증식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시 착안해야 될 사항은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습니다. 자, 뭐 이것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안전지대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봤고요. 다음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까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다시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착안해야 될 사항들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단체 활동의 안전지도입니다. 단체 활동 시요, 발생하는 긴급 사태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직을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단체 활동의 안전 지도시에 착안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8제까지 여러분들이 보았고요. 자, 다음은 일과 후의 생활 지도입니다. 일과 후의 생활 지도인데요. 자, 일과 후의 생활 지도는 실내 및 계단이 뛰어나지 않게 한다를 포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눈으로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가지 사항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빈번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요,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고 유형 및 사고 위험 발생성이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지시로 영역을 갖다가요 중심으로 해서 예방 대책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출동, 그다음에 청소년의 물체와의 충일동, 계단의 이용이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GOD 진행을 한번 눈으로 읽어주세요. 그리고 시설물에서 추락, 운동장에서 운동장의 사고, 또 활동장 내의 지면, 기타 지도사항의 유형과 주요 지도 조치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빈번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도를 끝내고요. 각종 보호장구 및 시설 장비 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종 보호장구 및 시설 장비 이용요. 자, 이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되게 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환자의 관리입니다. 환자는 무리하는 실제 활동, 수반되는 활동에 참여시키지 않고 보건교사의 판단에 참여 가능한 활동에만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환자 발생 시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지도자는 응급조치를 취하며 환자의 치료적 조치는 보건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을 포함해서 이렇게 아래 같은 내용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재난에 따른 사고 수습 복구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재난 시에는요, 수습 복구 대책으로 사고 지역 조치 및 절차와 수련 시설 재발생 시 비상 조치 계획, 그리고 수련 시설 참가자 입교 시 안전 대책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고 지역 조치 및 절차는 이렇게 훼손 부위 철거 및 조속한 복구를 지시한다 등이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발생 시 비상 조치 계획입니다. 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주시고요. 다음은 비상시 행동 요령 및 절차입니다. 화재 등 비상시 행동 요령은 이와 같겠고요. 다음에 화재 대처 훈련의 5단계는 이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표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통보훈련, 현장 상황 파악, 대피임 구조훈련, 소화훈련, 우려 및 구호훈련 되어 있고,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자, 건물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다음에 소화 장비 사용 방법입니다. 바람을 던지고 안 잡히는 걸 잡아야죠. 자,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소화 전 사용 방법이 또 있죠. 자, 2인 1조에서 하는 등의 것을 여러분들이 또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수련 활동과 응급처치와 상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응급처치 개념과 정의를 합니다. 응급처치는요, 청소년 수련 활동 시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불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병리적인 급성질환에 대하여 전문 의료진의 치료를 받기 전에 시행되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자, 나머지 두 개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응급조치는요, 보시기가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응급처치 실시 범위입니다. 자, 응급처치는 어디까지나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까지 즉각적 임시적인 적절한 처치와 보호죠. 전문적인 의료인에게 인계하는 수행은 모든 걸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응급처치에 지켜야 할 다음 내용은 이렇죠.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응급상황에 있을 때 행동 요령입니다. 자, 응급상황에서는 이렇게 첫째, 둘째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셋째, 전문적 요소를 답장하는 단계죠.
자,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보고요. 다음에 순환활동은 상해 및 예배하는 대치입니다. 자, 순환활동 간의 상해 개념은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이다. 여러분들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상해의 원인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해의 원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스포츠 상해의 종류인데 뼈의 운동상해가 있고요. 골절, 골다발, 골막의 골수염 등이 있죠. 다음에 관절과 인대의 운동상해가 있고요. 염자, 탈골, 갈치산상, 관절염 등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근육의 운동상해가 있는데요. 타박, 좌상, 경직, 단열이 있고요. 건의 운동상해가 있고요. 그다음 피부의 운동상해가 있게 됩니다. 여기는 찰가상, 절창, 수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휴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냉각, 아이스죠. 그다음에 압박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음은 고양법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그다음에 고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포츠상해 응급처치까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봄으로 해서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